Hey, what's up guys? 네, 안녕하세요. 삐뿔 임석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덜렁거리는 팔뚝살 잡아주는 운동을 해드릴게요. 다시 한번 털어주실래요? 네. 팔뚝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팔뚝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근육이 생기면 충분히 팔뚝에 있는 지방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팔뚝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팔뚝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도구, 덤벨과 밴드를 이용해서 헬스장과 집에서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동작은 덤벨 킥백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고 근데 이거 많이 하시는 실수가 팔꿈치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팔뚝 근육의 수축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되면은 부상 위험도 높고요. 가능하면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, 고정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펴주고 내릴 때는 90도만큼 쭉 펴주고 만약에 내렸을 때 이 정도로 되면 팔꿈치가 튀어나오겠죠. 그럼 팔꿈치에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90도 그 상태에서 쭉 올리고 자, 이걸 한번 해볼게요. 몸의 위치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다리 옆으로 가고 다리 끝에 걸치고, 그렇죠. 손은 여기 옆에다 댄 상태에서, 그리고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에서 쭉 올려보세요. 그렇죠. 항상 팔꿈치는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폈다가, 그렇죠. 최대한 높이, 최대 이완을 할수록 삼두근에 많이 들어가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좋은 팁을 드리자면, 올릴 때 너무 이렇게 90도로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바깥쪽으로 해주게 되면은, 제가 이것도 3D 이미지로 보여드릴 건데 삼두근 자체가 살짝 바깥쪽으로 가는 것도 정점 수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최대한 많이 피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올렸을 때 덤벨의 위치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느낌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수축감을 줄 수가 있어요. 팔꿈치는 딱 고정을 한 상태에서 높이, 그렇죠. 높이, 좋아요. 자, 반대쪽으로 돌아서 쭉 해볼게요. 그렇죠. 이렇게 하면 팔꿈치 다치고 삼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자, 여기 이렇게 딱 고정. 그렇죠. 항상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는 살짝 위에 고정. 그렇죠. 이 상태에서. 그렇죠. 쭉 펴고. 그렇죠. 이렇게 하셔야 돼요. 팔꿈치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수축이 못해요. 그래서 올릴 때도 살짝 바깥쪽으로 해서 여기 정점까지, 위에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일단 올렸다가, 그렇죠. 올렸다가, 그렇죠. 내릴 땐 천천히, 그리고 절대로 여기보다 이렇게 앞으로 오지 않도록 항상 고정한 상태, 여기까지. 그래서 쭉 펴고, 그렇지. 쭉, 그렇죠. 쭉. 오케이, 좋아요. 제가 한번 조금 더 근육이 잘 보이니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쭉 폈을 때 이 정도 피면은 정점 수축이 안 된 거거든요. 딱 고정한 상태에서 완전 끝까지 쫙 구부렸다가 쫙 펴고, 그러면 올렸을 때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올렸을 때 완전히 쫙 피게 되면 거기까지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. 쭉.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, 이렇게 움직이면 수축이 안 돼요. 고정한 상태에서 쭉 펴고 완전히 이렇게 평평한 데서 하게 되시면은 이쪽 위에까지 충분히 자극할 수가 있는데, 만약에 나는 조금 더 하부에 있는 삼두를 자극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각도를 세운 상태에서 팔 대고,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몸이 좀 각도가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부 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하부 쪽을 조금 더 자극하고 싶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한번 해볼게요. 그렇죠. 똑같이 팔꿈치는 붙이고, 그렇죠. 좀 더 뒤로 와서, 그렇죠. 쭉 하나, 그렇죠. 쭉 최대한 똑같이 많이 펴고, 보시는 것처럼 몸이 좀 서 있기 때문에 팔꿈치도 좀 아래에 위치돼 있어서 이쪽에 조금 더 많이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여기 전체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에서 하고, 추가적으로 인클라인으로 해서 여기 하부까지 자극을 해준다면 좀 팔뚝살이 덜렁거리는 거를 근육이 좀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줄 수 있어요. 이것도 똑같이 올릴 때 살짝 바깥쪽으로 정점 수축. 항상 수축할 때는 조금 빠르게, 이완할 때 좀 천천히. 그렇죠. 반대편. 그렇죠.
쭉, 그렇죠. 쭉. 좀 더 뒤로 오고. 그렇죠. 쭉. 그렇죠. 쭉. 쭉. 그렇죠.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, 그렇죠.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고, 조금 더 뒤로 오고. 팔꿈치, 그렇죠. 쭉. 쭉. 그렇죠. 더 높이. 쭉. 그렇죠. 이렇게 팔꿈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뭐가 이렇게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고. 쭉. 그렇죠. 오케이. 좋아요. 자, 이 동작을 이번에는 밴드를 통해서 해볼 건데, 밴드와 덤벨의 차이점은 덤벨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가 실리는 범위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이때가 제일 토크가 많이 실릴 수도 있고, 제일 높이 올렸을 때 토크가 많이 실리고, 중간에서는 조금 토크가 빠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밴드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장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좀 울퉁불퉁한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밴드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. 똑같이 이렇게 밴드를 이런 벤치에다가 연결해 둔 상태에서 디딘 상태, 그리고 똑같이 숙인 상태에서 쭉 펴주고, 구부렸다가 펴주고, 구부렸다가 펴주고, 이렇게 하시면은 어디서든 삼두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팔이 충분히 많이 움직이고, 밴드 같은 경우에 장력을 일정하게 주기 때문에 삼두에도 깊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그렇지. 구부렸다가 쭉. 손 모양을 보시면 지금 의도치 않게 손 모양을 바꿔서 하셨는데, 이렇게 손 모양이 뒤로 빠지게 되면 이쪽 중간이 조금 더 많이 먹고, 만약에 손 모양이 이렇게, 그렇죠, 세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바깥쪽이 더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손 모양에 따라서도 조금씩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목적에 맞게 섞어서 해주시면 좋아요. 차이점을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, 올릴 때 손목의 상태가 이렇게 가로로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삼두 중간 쪽이 조금 더 많이 먹어요. 세로로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가해 쪽이 많이 먹어요.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삼두를 조금 더 균형 잡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, 이렇게 밴드도 활용하시면서 덤벨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오늘 삼두에 대해서 다뤄봤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guys.